이제 자, 그런 편차들의 절대적인 크기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구한 편차들이 다 커요. 막 그런 분산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편차가 플러스 5점 차이로 큰 거랑 마이너스 5점 차이로 큰 거랑 퍼져 있는 정도를 계산할 때는 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호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제곱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분산은 이제 영어로 베리언스니까 VX라고 표시를 해서 VX는 뭐다?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다.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로 쓸 수도 있다. 저 지금 이제 증명 과정 다 밟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좀 어려웠던 게 요거였는데 내가 원래 이제 확률 변수 X였던 녀석에다가 A배를 하고 나서 B를 더하게 되면 그 기존의 평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봤고 분산과 표준 편차 역시 이런 걸 적용하면은 그 결과가 처음에 그 값과 처음에 EX와 처음에 VX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어. 자, 이 표가 그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원래는 확률 변수가 X1부터 X2 해갖고 Xn까지 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X1에다가 A배를 해서 B를 더하고 A배를 해서 B를 더한 그런 작업들 다 했단 말이야. 확률 변수에다가.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서 그 평균이나 분산을 다시 구해본 거야. 어떻게 하려고? 기존 거랑 비교를 해보려고. 자,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얘를 전개를 해서 여기 A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BP1, BP2 해갖고 B로 묶어주면은 다 이렇게 돼. 자, 먼저 1부터 n까지 확률을 다 더한 값은 얼마야? 확률 분포표에서 거기 주어진 확률을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였어? 1이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B가 돼요. 그 다음에 S1P 더하기 S2P 플러스 점점점에서 SNP까지 곱한 게 우리 뭐였죠? 여기서 이렇게 곱하였고 더한 거.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게 했었어요? 평균. 자, 이 녀석은 평균이야. 그래서 얘가 EX가 되고 얘는 B가 돼서 AEX 플러스 B. 결론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다? A는 앞으로 빼주고 B는 뒤로 빼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 V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 연산 과정을 이해를 하면 B의 영향을 받지 않고 A 제곱값을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또 필수예제 7번 같은 케이스가 이제 요 케이스였는데 자, 지금 기존의 평균이 0이고 2의 x값이 0이고 그 다음에 vx가 1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평균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평균에다가 a배를 하고 b로 한 걸로 바꾼 것이 5가 나온다.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될까? b의 영향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고 a만 제곱이 된다. a제곱 vx가 100이 나온다. 자, 그러면 vx에다가 1 대입해주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2x에다가 그 0을 대입해주면은 b값은 5가 나오게 되죠. 근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a는 10이 되겠다. 근데 a 빼기 b는 정답은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8번까지 봐보고 아래 거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표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가 나와져 있어. 근데 4x-5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평분표를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일단 x에 대한 그 세 가지 데이터를 알면 되겠죠? 자, 먼저 뭘 이용할 수 있어? 여기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3a 더하기 10분의 4는 1이라고 식을 두게 되면 요건 10분의 6이니까 따라서 a는 10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가 10분의 2다. a가 10분의 2면 넣어서 정리하면 얘는 10분의 4가 되겠고 얘는 10분의 2가 되겠어. 자, 평균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이 x는 요거 다 줄줄이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4
그 다음에 10분의 4 이렇게 돼서 10분의 8에서 마이너스 3을 하는 거니까 평균은 10분의 5, 즉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Vx를 구할 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것보다 V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계산이 더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1을 10분의 3이랑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0은 제곱해서 어차피 사라지니까 더해줄 거 없고, 그 다음에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10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제곱해서 4, 2, 8이 되니까 10분의 8. 자, 요걸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15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3이 바로 분산값이 되게 돼요. 표준 편차는 되게 제일 간단했죠. 시그마 x는 여기 있는 걸 그냥 루트 씌워주면 바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모나 친 거. 자, 평균을 계산을 해볼게. y의 평균은 x의 평균에서 어떻게? 4를 곱하고 5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2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새로운 평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vy는 몇을 곱해줘야 돼? 기존의 vx에서. 그치, 16을 곱해주면 돼요. 16을 곱해주면은 어딨냐? 2분의 3에서 곱해주니까 8, 3, 24 나오게 되고요. 자, 시그마 y는 여기 교과서적으로 말해서 여기다가 절대값 4를 곱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그냥 여기다가 역시 시그마하고 v하고 관계 때문에 그냥 루트 24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 루트 시그마 y가 잠깐만 4분의 이거 평균의 제곱을 안 뺐구나. vx 요것만 다시. 자, 평균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계산하면은 vx가 4분의 5, 12, 15, 2분의 3, 4분의 6, 4분의 5가 나오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5가 나오죠. 그럼 4분의 5를 곱해주면 4, 5, 20이 나오고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43페이지. 자, 먼저 요거 확률값을 다 더해서 1이 나오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식 잘 났어.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냐면은 한쪽 변을 0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양변에다가 2를 곱할게요. 그럼 2a 제곱 3a 마이너스 2 이퀄 0. 자, 요거를 풀어줘야죠. 그러면은 2, 1, 1이니까 4하고 1이어서, 따라서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어떤 확률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자, 우리 a가 2분의 1인 것까지 된 상황에서 분산이 좀 어려우니까 분산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분산은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니까, 자, x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a랑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제곱해서 2분의 a랑 곱하는 거고, 더하기 1을 제곱해서 a 제곱이랑 곱하는 게 바로 2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a 더하기 얘는 사라지고 a 제곱이 되게 돼요. 여기서 평균의 제곱인 얼마야? 평균이 아까 여기 2분의 1이라 나왔으니까 4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vx. 근데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2분의 1이고 요거 4분의 1이니까, 자, 그냥 싹 다 다시 해볼게요. 자, 184번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면, 자, 먼저 a 더하기 2분의 a 제곱이 1이라는 거 이용해서 a는 2분의 1이라는 것까지는 구해냈어요. 자,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평균 x에 대한 평균이야.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2분의 a는 생략하고 1 곱하기 a 제곱, 이게 평균인데 a 값이 2분의 1이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나왔어요.
자, Vx는 아까 말한 것처럼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므로 x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주면 그 마이너스 1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a 제곱이니까 거기서 16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요식을 정리해주면 a 제곱 얘도 플러스 1이죠. 플러스 a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요. 자, a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요거 4분의 미안. 맞구나. a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여기 4분의 1이고 요거 2분의 1이니까 자, 이 계산하면은 16분의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16분의 11이 나오게 되죠. 시그마 x는 방금 구한 거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4분의 루트 1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y를 구해 볼 건데 지금 평균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 y는 지금 2의 2x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 2 곱하기 2x 플러스 1인데 2x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1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vy는 자 v 2x 플러스 1인데 얘는 vx에다가 몇을 곱하는 거야? 2의 제곱이니까 4를 곱하는 거죠. 자, 아까 vx가 16분의 11이 나왔으니까 4분의 1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y 같은 경우는 방금 구한 거에서 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2분의 11.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친절하게도 확률 분포표를 항상 주고서 자, 여기 예쁘게 줬으니까 이거 갖고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문제였는데 자, 9번에는 이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직접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자, 일단 구해야 되는 녀석은 2의 x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그거겠고 얘는 9vx 즉 2x하고 vx 구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확률 분포표를 예쁘게 잘 구해보면 된다. 자, 상황을 살펴볼게.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합격품 이렇게 2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합 이런 상황인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게 표본 공간이야. 두 개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분수 x라고 하자. 자, 2개를 꺼낼 거예요. 합격품 2개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합격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없어서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죠. 3개는 나올 수가 없죠. 애초에 뽑는 게 3개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합격품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불합격 중에서만 다 나온다라는 뜻.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합격품이 2개 나온다라는 건 2개 중에서 2개가 나오고 나머지 2개 중에서 빵개 나온다라는 뜻. 4개 중에서 2개 나오는데 2개 중에서 1개 나오고 2개 중에서 1개 나온다는 뜻.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아래에다 계산값을 적어보면은 4, 3, 12 6분의 1, 6분의 1, 6분의 4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EX는 계산해보죠. 그러면 곱하고 다 더하면은 6분의 4 더하기 6분의 2니까 1이 되겠고 자, VX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X제곱의 평균은 0은 무시하고 6분의 4 더하기 6분의 4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인 1을 빼주게 되죠. 6분의 8이니까 6분의 6을 빼니까 즉 3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게임이 끝나겠다. 여기 3분의 1이고 요거 1. 자, 요 값은 5가 나오고요. 요 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5, 3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페이지 여기 147페이지 이항 분포를 봐볼게요. 이산확률 분수의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로 자, 이항 분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확률 분포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특징적으로 가리키냐면은 내가 확률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어라? 이거 앞에서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리고 확률 변수도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빵번부터 n번까지 나와 있네? 그러니까 확률 분포, 요약하면 확률 분포표가 독립시행의 확률의 그 빵번부터 n번까지로 꽉 채워진 그런 확률 분포표가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뭐
시행의 종류에 따라서 독립시행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주머니에서 공 뽑는 경우에는 독립시행에 해당이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뭘 찾아냈냐면은 저런 식으로 독립시행과 관련된 확률 변수와 확률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이 표나 평균이나 분산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심각하게 단순해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항분포라고 정의하고, 이항분포가 영어로 이제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그 약자인 B자를 써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항분포에서 우리 독립시행 확률에서 나왔던 그 요소가 뭐였죠? 똑같은 행동을 몇 번 반복할 것인지, 그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시행 횟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행동을 한 번만 했을 때 1회의 확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NC 내가 원하는 거 몇 번, P의 N승, Q의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두 개만 이렇게 정리를 해둘 겁니다. 자, BMP 시행 횟수 한 번짜리의 확률. 자, 그러면은 자, 증명 과정은 나중에 생각하고 평균이 얼마나 단순하게 나오냐면 MP 이게 평균이에요. 두 개 곱한 평균. VX는 뭘 것 같아? MPQ. Q는 1-P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겠어? 언제나 요 녀석 루트 씌운 거. 요걸로 끝나게 돼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그래서 좀 증명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되게 복잡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 표를 갖고서 해본 거거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낸 거거든. 자,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이 왜 하필 이항 분포냐면, 이항이란 말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항 정리한 식에서 나온 그런 확률 분포이기 때문이야. 우리 Q 플러스 P의 N승이라는 어떤 다항식의 거듭 제곱을 전개했을 때 그 전개식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우리 N 이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이거 5승을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의 5승이라는 거는 Q 플러스 P가 이렇게 5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이야. 자, 여기서 전개 과정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를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전개할 때 얘 붙잡고서 요렇게 얘 붙잡고서 요렇게라고 막연히 배웠었는데, 자, 각 다항식을 하나의 아프리카 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항씩 선택해서 곱한 게 최종 전개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 선택하고 x 선택하면 x 제곱이라는 항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1을 선택하고 x 선택하고 1x, 2를 선택하고 x를 선택하면 2x, 그래서 3x가 나오는 것이고, x가 없는 1하고 2만 선택해서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를 할 때도 각 다항식에서 5개의 다항식 중에서 Q를 내분할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 개수라고 한다면, 자, 5개 중에서 Q의 개수, 내가 Q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이제 P로 했는데 Q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P만 5개가 선택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자, 그리고 자, 5개 중에서 Q를 4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은 Q가 4개가 나오고 P가 1개가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할 거예요. 뭐를? Q를. Q가 1개, 나머지 P가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중에서 선택을 이거 거꾸로 했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 자, Q가 1개, P가 4개. 자, 5개 중에서 2개, Q가 2개, P가 3개. 그렇게 해서 5개 중에서 4개, Q가 4개, P가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Q만 5개.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이제 P하고 Q가 근데 여기서 이제 P하고 Q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과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제 요 값이 1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의 식을 세워주는 그 모양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일단 그거를 계산을 해볼게.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반드시 필요해. 확률 변수 x가 먼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래.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려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확률 변수가 그거에 맞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1번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이거는 내가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지는 걸로 바꿔 생각할 수 있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따져볼게. 여기서 확률을 구할 때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그 확률 변수 x가 골고루 잘 정의가 되는지.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는 빵개부터 최대 10개까지죠. 자, 그러면은 10개의 주사위니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제 2분의 1인 거잖아. 자, 10개 중에서 10개의 주사위 혹은 10번의 던짐 속에서 짝수의 눈이 안 나올 때 홀수의 눈만 10번, 요렇게. 5번일 때도 해보면 10번 중에서 짝수의 눈 5번, 2분의 1의 5승, 홀수의 눈 2분의 1의 5승.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 중에서 짝수의 눈이 10번 다 나오고 2분의 1의 10승, 2분의 1의 빵승. 자, 어때요? 정의된 확률 변수도 0부터 10까지 여기,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확률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이 되면서 그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총 시행의 수까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총 시행의 수 n까지 다 x가 정의가 되어 있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적용이 되니까 얘는 무슨 분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항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엄청나게 초특급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BMP로 나타내 볼게. 자, BMP에서 여기 n은 시행의 수를 적는 거죠. 10개의 주사위니까 주사위 한 번을 10번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확률 변수 x인데 요게 한 번 나오기 위한 확률이 몇이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요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 몇 개 더 해볼게. 일단 지우고. 자,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쓰지 못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20개의 제비 중에서, 자, 아까 그 상황이죠. 딱 봐도 안 되는 냄새가 나죠? 자, 2개를 차례대로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수. 자,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무슨 추출? 비복원 추출.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얘는 그냥 이항분포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잖아. 자, 자유투 성공률이 0.85인 어떤 농구 선수가 50번 늘 던져서, 자유투라는 행동을, 자유투 뭔지 알죠? 농구에서 이렇게 그 방해 안 받고 슛 넣는 거. 그 똑같은 행동을 50번 반복했대. 그러면 이건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확률 변수를 체크해 볼게. 확률 변수가 그 0번부터 시작해서 시행인 50번까지 다 적용이 되는지. 50번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 자, 농구 선수인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 번도 못 성공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도 50번을 다 성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도 이쁘게 잘 정의가 되어 있고, 확률을 구하는 과정도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B 50에 0.85 이렇게 무슨 분포로? 이항 분포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40%인 화장품을 100명에게 판매할 때 재구매율 40% 100명. 자, 재구매하는 인원의 수 X. 자, 100명에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100명이 재구매 확률이 40%인데 하필 운이 안 좋게도 다른 매력적인 상품 때문에 한 명도 다시 재구매를 안 할 수도 있고,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100명이 다 재구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 명수 n까지, 빵명부터 n까지 일단 변수는 예쁘게 정의가 잘 되어 있어요. 변수까지는 통과. 자, 그거의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100명에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수. 자, 재구매를 만약에 아무도 안 하게 된다면 그때 확률은, 자, 재구매율이 10분의 4니까 다시 구매를 안 할 확률은 10분의 6이죠. 그 10분의 6이 전체 100번. 근데 요거는 이제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에서 17명이 재구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 10분의 4가 17명이고 10분의 6이 나머지인 그 83명이라고 계산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여기서 확률이 계산이 끝나면 안 돼요? 그 100명 중에서 17명이 누가 될지를 정해야 되잖아. 100명 중에서 17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도 그 확률도 이항 분포에 맞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 100에다가 한 명에 대한 재구매 확률인 10분의 4를 이렇게, 즉 5분의 1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자, 확률 질량함수, 우리 오랜만에 어떻게 하거든? 확률 질량함수가 뭐지? 내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그 확률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함수. 자,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원하는 대상이 x번이라고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전체 시행이 몇 번? 3번이죠. 3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x번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x번,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나지 않는 3분의 1이 나머지 3개 중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px가 2일 때 확률은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32에다가 3분의 2의 2승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평균 분사한 표준 편적 구하래. 이거 엄청 쉽다고 했죠? 평균 뭐라고? np. 그래서 EX는 몇? 12. 오케이. 네, VX는 여기다가 Q 3분의 2를 곱하는 거니까 8. 그쵸? 네, 시그마는 루트를 씌우니까 2루트 2. 끝이에요. 우리 그렇게 개고생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얘기를 해볼까? EX 몇이에요? 40. 어이구 쉬워. VX는 여기다가 5분의 3을 더 곱해서 24. 그치? 그 다음에 그 시그마 X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24니까 2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판정을 받으면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그 판정 받기까지 이제 검토하는 게 좀 힘들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항분포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되고 나서는 너무 쉬우니까.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래. 한 번 던질 때. 이거 뭐예요? 스몰 p 한 번짜리.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4번 던진대. 이게 n. 자,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 자, x가 예쁘게 정의가 되는지 볼게요. 4번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4번 전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까지 따져줘야 되는 이유가 확률 변수라는 건 진짜 정확히, 입맛대로 정확히 나름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항분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BNP꼴로 적을 수 있고, 자, n에다가 무슨 값 넣어야 될까요? 똑같은 행동을 몇 번 반복했어? 4번 반복했어요. 한 번짜리 확률이 몇이야? 10분의 7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확률 질량함수 요거는 한번 지금 해볼게요. 그다음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되는 2번, 3번 한번 지금 계산해보세요. 자, 2번하고 3번을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볼링 선수가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상황이 내가 이제 원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 그럼 확률 질량함수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알고 싶을 때 그 확률 값을 알려주는 그런 자판기를 구하는 거예요. 4번 중에서 볼링 선수가 X번만큼 스트라이크를 성공시켰어요. 그럼 10분의 7이 X번 발생을 하고, 실패하는 10분의 3은 몇 번 발생을 하죠? 4-X번 발생을 한다. 끝이에요. 선생님 해설에는 막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X에다가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4 대입하면 여기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해설은 좀 구분해서 이렇게 까빠이 깝으로 이렇게 써줬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다. 자, 3번 이상이 될 확률은 뭐예요? 3번 성공하거나 또는 4번 성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PX3와 PX4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는 4C3 더하기 4C3 10C7의 3승 10분의 3의 1승 더하기 4일 때는 4C4의 10분의 7의 4승 그 다음에 10분의 4의 빵승. 안 써줄게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고. 자, 그럼 어디 보자.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자, 10의 4승을 공통 분모로 해서 7의 3승 곱하기 4 앞에 거, 여기서는 7의 4승. 자, 이런 거 계산하는 요령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7의 3승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4 더하기 7이니까 11의 7의 4승. 자, 이렇게 되겠죠. 숫자가 너무 들었는데? 들어온 거 맞네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1만 분의 6017이 나온다고 하네요. 6017 6517 계산해볼까? 49 곱하기 7 얼마야? 79 63 74 28 343. 자, 이거 11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오는데? 7 74 28 343 11 4 곱하기 7의 3승 7의 3승으로 묶어주면 4, 5, 7, 11. 자, 맞는데? 계산 다 맞게 했고, 잠깐만. 자, 여기 3은 안 썼었네. 7의 3승을 묶어주면은 여기는 12, 여기는 7, 그래서 여기가 19죠, 19.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왜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항 분포만을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통계 문제에서 어떤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 이 상황이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이항 분포를 써도 되는지 이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지금 상태래요. x의 평균이 2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p 값이 2이고 npq 1-p 값이 1이래. 자, 그러면은 지금 내 np 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1-p 값이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p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걸 이렇게 구할 수 있네. p가 2분의 1이면 n이 4인 거 구할 수 있죠? 계산 단순해, 그쵸?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일 때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항 분포에서 확률은 무조건 무슨 확률이라고? 독립 시행의 확률, 그쵸? 전체 4번의 시행 중에서 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2번 발생할 확률. 한 번짜리가 2분의 1이니까 그거 2번, 그 반대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분의 4, 3, 12, 6이니까 그래서 16분의 그쵸?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 필수예제 12번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진대. 자, 주사위가 뭐 깎이지 않는 이상 자, 똑같은 시행을 18번 반복하고,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그러면 6의 약수의 눈이 빵번부터 18번이 다 나올 수도 있죠. 운이 다. 그래서 이항 분포를 사용하면 돼.
자, 그러면 이 b를 이용해서 18번을 할 건데 6의 약수의 누는 1, 2, 3, 6이죠. 즉 확률이 6분의 4, 즉 3분의 2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라. 자, 평균 EX는 어떻게 되죠? 자, 너무 쉽다고 했어요. 그 두 개 곱하면 돼. 6이 12가 나와요. 분산은요, 그 12에다가 3분의 1을 더 곱해서 4가 나오고, 시그마는 2가 나오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생산 띵동 했어. 그럼 불량품의 확률이 한 번 생산할 때마다 10%라는 거야. 한 번의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돌리죠. 몇 번이나? 400번이나 4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자,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가 우연히 확률이 잘 따라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안 따라서 그 400번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분포다? 이항 분포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었던 변수의 변화를 줬죠.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평균은 여기서 2분의 3을 곱한 다음에 5를 빼주면 되겠고, 분산은 구한 다음에 4분의 9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평균을 구해볼게. 자, 평균은 10분의 1 곱하기 400이니까 40이 되겠고요. 분산은 10분의 9를 곱해주면 되니까 36이 되겠다. 그래서 EX에다가 40을 대입하면은 95가 되겠고, 평균은. 분산은 36을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81이 되겠다. 잠깐만, 55 EX에다 대입해주면은 20 100. 여기 2분의 3x죠. 잘못 봤네. 2분의 3x. 그러면 40 대입해주면은 60에 55 나오죠. 2분의 5라고 잘못 썼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는 다 풀어봤으니까 일단 154페이지까지 문제. 자, 여기서 197번만 좀 헷갈릴 요소가 있어서 이걸 같이 해보고 마칠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행위를 160번 반복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은 일단 성립이 돼요.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그러니까 세 개짜리를 던지는데 앞 뒤가 나오는 거니까 이 조합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60번 내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률 변수도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 될 게 시행의 수 n은 160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문제가 이 한 번짜리 확률 p값이란 말이야. 한 번 이렇게 나올 확률. 자, 이 문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문제 속의 문제예요. 앞에 문제까지는 이 스몰 p는 그냥 5분의 1이니까 이걸로 잘 계산해봐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여기서는 스몰 p를 좀 귀엽게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160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거 그 안쪽에서 나오는 그 확률은 이 세 개에서 두 개가 나오는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자, 세 개 중에서 앞에가 두 개가 나오는 걸 고르는 겁니다. 2분의 1 앞에가 두 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산되는 8분의 3이라는 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짜리의 확률인 p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그 이항분포로 160에 8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면, 자, 평균은 지금 8분의 10 곱하면은 60이고요. VX는 8분의 5를 추가로 곱해서 8분의 300인데, 약분하면은 그 2분의 4, 7에 28, 75인데, 그러니까 루트 2분의 75가 이제 표준 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75는 25 곱하기 3이니까, 자, 5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 루트 3. 그럼 루트 2분의 5 루트 6이 나오게 되겠죠?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197번만 이제까지 단순했던 한 번짜리 확률 p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문제 속의 문제 구하라는 거에서 좀 헷갈린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54페이지까지 풀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라이트센 여기 이항 분포까지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이제는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확률 변수.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였다면,
이제는 그 확률 변수들이 아주 촘촘하게 정의가 돼 있어서 더 이상 x가 몇일 때의 확률을 재는 것은 너무 많아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특색에 맞는 또 다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야.